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하락의 이유를 알아보고 또 트럼프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리고 현재도 유독 크게 떨어졌던 코인들,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요. 다시 한번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소환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스트래티지의 평균 비트코인 매수 단가가 7만 6천 불 정도인데요. 최근에 요 밑으로 좀 내려왔었거든요. 요럴 때마다 마이클 세일러를 놀리는 또는 너 청산당한다 이런 조롱의 댓글이 트윗이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뱅가드랑 블랙록이 대주주로 있으니까 스트레티지는 걱정할 바는 아니겠죠. 오늘 아침에도 모 오렌지라고 하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들 걱정은 하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종종 투애니원 캐피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테더사, 또 캔터 피츠제럴드 이런 회사가 백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들의 목표가 결국은 스트래티지를 쫓아가는 거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무슨 4만 3천 개밖에 없으면서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쫓아가느냐. 근데 이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싸게 많이 사는 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테더사가 작년 4분기에 투자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물론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하게 샀지만 금을 비트코인 산 거의 2배 이상을 더 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테더사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금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야, 이럴 때 정말 비트코인을 싹쓸이 하면서 스트래티지의 개수를 쫓아가기 좋은 시기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결과가 밝혀지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왜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했을까? 케빈 워시 지명이 원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케빈 워시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번에 소개드렸지만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을 때가 1월 30일 밤 9시 무렵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발표를 하고 나서요. 나스닥 선물이나 종목들은 비리비리하고 떨어진 데 반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그 뒤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반겨주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있다가 한 3-4시간 있다가 한참 뒤에 이제 내리꽂는 그러니까 시간차 공격이 나왔다는 거죠. 시간차 하락이 나오고 그것도 정말 맹렬하게 한 번, 두 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내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금, 은의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마진콜을 당하지 않으려고 24시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비트랑 이더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팔았구나라고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레버리지 청산, 왜냐하면 24시간 ATM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코인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죠. 제가 예전 또 다른 영상에서요. 최근 광기의 정도, 인간 지표, 댓글로서 뭐가 가장 위험한지, 뭐가 가장 뒤처져 있는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국장 포모가 난리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과 은에 비교하면 국장 포모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금과 은이 가장 위험하다. 그 다음이 국장이었고, 그 다음이 미장이고, 코인은 저 뒤에 있었다.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금과 은이 얼마나 청산이 됐을까? 작년 10월 10일 크립토가 대규모 청산, 역대급 청산이라고 했던 게 19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그것도 역대급 기록을 2배 이상 갈아치운 기록인데요. 여기 금과 은의 하루 청산 액수를 보면요. 그냥 단위가 다릅니다. 금이 5조 달러, 은이 2조 달러. 그러니까 금만 해서 거의 1경원 가까운 돈이 청산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11% 떨어지고 은은 35% 떨어지고 급기야 최근에 은이든 금이든 증거금을 2배에서 3배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청산이 나왔음을 물론 케빈 워시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강달러가 온다, QE를 싫어한다 해서 와 뭔가 이거 찾았구나, 빌미를 찾았구나 해서 시원하게 매도를 꽂아버리는 그 현상이 주말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아래쪽 보시면 금과 은의 인기가 얼마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이낸스든 하이퍼리퀴드든 중앙화든 탈중앙 거래소 상관없이요. 금과 은의 선물 상품을 런칭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24시간이잖아요. 이 크립토 거래소 쪽에서는. 그러나 뭐 이제 정규 리그인 CM이라든지 이런 규제된 거래소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아시겠지만 금과 은의 선물이나 현물은요, 주말엔 쉽니다. 금은 선물 투자자들이 주말에는 문을 닫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 예를 들어 은이 마이너스 30%였다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내가 금이나 은 레버리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주말에 문은 닫았는데 제가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진콜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돈 되는 거는 닥치고 팔았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팔았어야겠죠. 그 첫 번째 타겟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었고 아마 나중에 이제 주식도 떨어지고 뭐 국장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즉 주말에 마진콜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증거금이 정말 세 번, 뭐 네 번까지도 인상이 최근에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산된 사람도 많고요. 안 된 사람들도 완전히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과 은 현물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립토 일단 돈 되는 것부터 매도를 해서 ATM 출금하듯이 출금을 하는 이런 상황이 크립토 쪽에서 벌어졌다. 이게 크립토의 숙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또 한 번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요. 모든 비극은 폭등할 때 나온다. 근데요, 뭐 우리가 폭등한 것도 아닌데 좀 억울하죠. 억울할 수는 있지만 금과 은에 쏠렸던 돈이 너무 심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크립토까지 팔게 됐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럼 앞으로가 또 중요할 텐데요. 왜 트럼프도 지금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트럼프는 그러면 케빈 워시를 뽑았을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말에 저번 토요일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케빈 워시가 집권을 하면 선별적인 랠리가 올 수 있다. 요거를 조금 보완해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미국이 좋아하는 산업, 미국만 잘 되면 되는 산업, 여기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이 좋아하는 쪽만 선별적 랠리가 올 수 있다. 이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게 에브리띵 랠리입니다. 전부 다 오르고, 그러니까 투자 자산도 그런데요. 어, 정말 뭐랄까요? 뭉툭한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면 중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유럽도 좋고, 전 세계가 다 좋아질 거잖아요. 아, 그거를 미국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중국이 좋아하는 거, 요런 거는 또 올리기 싫어하고, 그냥 내가 선택한 것만 좋아하면, 그런 것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어, 평소에 케비너 씨가 했던 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양적 완화는 싫다고 합니다. 즉, 그냥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양적 완화, 그거 말고, 그러나 나는 금리 인하는 할 수 있다. 최근에 뉘앙스가 바뀌었죠. 왜냐? AI를 찬성하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면 인플레는 잡아가면서 이제 선택적인 랠리, 선택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제가 보자마자 이 친구들 정말 마가 입장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산업만 밀어주는 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 사람을 왜 뽑았을까? 케빈 워시는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도 연준의 역할을 줄여야 된다. 연준이 썩어 빠졌다.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요. 항상 제롬 파월이 지난 뭐 거의 10년간 경제 대통령으로서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그럼 너 이제 주인공 하지 마. 너 빠져. 너는 그냥 독립석이나 지켜. 그냥 금리 인하나 좀 제때하면서 주인공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너 주인공 하지 마. 이게 트럼프의 보관이고 저는 스콧 베센트가 이걸 추천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1월 9일자로 트럼프가 이례적인 거죠. 페니메이랑 프레디맥에 2천억 원이나 되는 MBS 매입을 촉구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그 주택 금리 잡고 싶어 하거든요. 콕 집어서 나 요거 잡고 싶어. 그러면 연준에서 하면 근데 죄다 막 양적 완화가 일어나면 안 되고 모기지만 잡고 싶어. 그러니까 너네가 사줘. 그러니까 돈도 내가 뿌리고요. 내가 원하는데 돈도 쓰고 싶은 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게 트럼프와 그들 행정부의 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콧 베센트나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은 그냥 금리 인하만 하시고요. 은행 규제 완화, 뭐 SLR 규제 완화 이런 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이제 늘려가면서 뭐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주면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음에 드는 곳만 뭐 이게 뭐 우주가 될 수도 있고 방산도 될 수 있고요. AI가 될 수도 있고 이쪽만 대출을 많이 해준다? 그쪽만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미국이 좋아하는 쪽으로 돈을 밀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야. 이제 연준은 그냥 금리 인하만 제때 해줘. 이런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미국이 뭐를 선호하냐겠죠. 선별하는 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힌트는요, 사실 예전부터 많이 줬었습니다. 미라니 형의 그 보고서도 있었지만 AI 크립토 차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요, 우린 이미 답을 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는 뭐 워낙 많이 얘기를 드려서 뭐 제네시스 미션이다. 뭐 중국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거 많이 보셔서 아실 거고요. 크립토는 전략 비축이라든지 퇴직연금에 지금 크립토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크립토 정말 지금 비리비리하고 있고요. 최근엔 AI도 별로 재미가 없어지곤 있는데 결국은 미국이 선호하는 건 AI랑 크립토다. 공격과 방어, 성장과 부채 해결 이쪽으로 간다. 특히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국만 좋아하면 되는데 제 이제 G2죠. 중국은 싫어하고 미국은 좋아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크립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를 지금 성장시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I나 금은 중국이 워낙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뭐 출혈 경쟁을 하고 해야 될 수는 있지만요. 크립토는 다르잖아요. 중국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미국만 좋아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 발전에도 좋고 달러 패권 연장에도 좋고 국채도 사준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좀 큰 그림을 보신다면요. 결국 AI랑 크립토에 선별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넣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제 추정이 맞으려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느냐? 트럼프나 행정부 입장에서도요, 연준을 통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재무부나 뭐 행정부나 뭐 이런 주택금융공사 이런 쪽에서 양적 완화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규제, SLR 규제 완화를 뭐 통해서 은행의 대출 비중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현금을 살포한다든지 세액공제를 더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연준보다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돈 푸는 역할과 실제로 타깃을 해서 돈 쓰는 역할까지 다 하겠구나. 이렇게 좀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겹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승할 때까지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나만의 포트폴리오와 원칙. 요거 정말 지겹도록 보여드렸죠. 50번은 넘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비트 이더를 50% 이상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알트는 5% 미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정한 알트코인에 엄청난 믿음이 저보다 있는 분들은 이제 제외하고요. 그리고 현금 10%를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해지 자산은 나중에 추가가 됐었죠. 다시 한번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앞에 비트랑 이더를 많이 투자를 50%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4년 3월 달에, 크게 올랐다가 한번 조정이 왔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요, 알트코인 투자, 훨씬 많이 했었습니다. 더 옛날로 가면 중국 코인도 좋아했고요. 뭐 비트코인도 좋아했고, 뭐 네오도 좋아했었고, 알트코인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런 포트폴리오 저만의 원칙을 갖게 된 이유는요. 다 실패했을 때입니다. 다 한 방 맞아보고,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는데, 24년 3월 조정 후에 얼마나 조정이 오래 갔습니까? 24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도, 10월 말까지도 뭐 독일 정부가 팔았다더라, 뭐 블랙 먼데이가 왔다더라 하면서 야, 이렇게 기니까요. 이거 저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과거 같으면 웬만한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물론 올라간 것도 있었죠. AI도 올라가고 했지만 근데 이거 좀 다른데, 이거 좀 바뀌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24년 3월 조정 이후부터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맞아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구나. 탐욕을 줄여야겠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체인이라는 코인도 24년 뭐 2월인지 3월인지 잠깐 가물가물하는데요.
그때 무슨 뭐 행사를 한다고 해서 뭐 AI인가 뭐 발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뭐 얼만큼 이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 달도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오랑 뭐 파일코인도 좀 팔았고요.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알트를 좀 줄여야겠구나. 어,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맞아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알트코인은 5% 미만으로 가져가세요. 이게 오르기만 한다면 이것보다 즐거운 게 없겠죠? 그렇잖아요. 저도 알트코인 좋아하고요. 이게 누구나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떨어질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요. 기억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50번 넘게 했는 걸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얘기를 하면, 아니, 근데요, 저는 소액이니까 많이 벌어야 돼요. 당신이랑 달라요. 아니요, 소액이어도 비트 이더를 위주로 사야 된다. 왜 소액이니까 나는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나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 무서운 헤지 펀드나 마켓 메이커도 날아가는 판에 나는 소액이니까 남들보다 더 벌기 위해서 알트 올인을 한다. 소액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뭐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씨 뿌리듯 하면은 뭐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또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 그건 알겠는데 이 알트로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상승장에 잘 팔아서 하락장이 오면 그때 비트이더 살게요 하는데 언제 상승장이 오고 언제 하락장이 올지 딱딱 맞출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전략이 되겠지만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알트에만 몰빵을 하면 힘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금 10%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희 채널에 뭐 너희들은 뭐 쉽게 뭐 유튜브 수입으로 돈 많이 버네 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수입은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고요. 악플은 2배 이상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보다도 글쎄요, 저희 형편이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현금 10%를 위해서는 월급이나 수입을 차곡차곡 모아야겠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예금을 따로 뭐 어디에 맡겨둡니다. 어디에 걸어 놓으면요. 이거 해지하려면 이제 이자값 다 날아가고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예금을 맡겨둔다든지 정말 찾기 힘든 대로 숨겨둔다든지 이거 역시도 과거에 하도 많이 맞아보니까 찾게 된 뭐 삶의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쉽지 않구나. 현금 10% 정도 유지하면 그냥 떨어지면 슈슈슉 사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예금 맡기고 숨겨두고 하고 있다. 참고로 저는 지금도 현금이 있어요. 지금도 떨어지면 살려고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런 루틴한 뭔가 포트폴리오나 원칙을 가지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지는요, 아시겠지만 24년도 이 조정을 겪어보고 나니까 제가 추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추가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10%로 안 되겠더라고요. 24년 4월부터 10월까지 떨어지니까 현금이 남아나질 않겠죠. 제가 아무리 유지를 하려고 했어도. 그래서 제가 했던 게 24년도 말에 왜 시기가 중요하냐면요. 24년도 말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립토는 날라갔습니다. 결국 조정받다가 이제 11월, 12월 뭐 트럼프 당선되면서 날라갔죠.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택도 없는 자산들이 있었어요. 혼자 안 가는 자산. 그게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사실 해지 자산을 모아가기가 쉽진 않죠. 그래도 좀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24년도 말이 되니까 막 크립토 날라가고 막 미장 날라가고 하는데 국장은 뭐 재미가 없고 특히나 삼성전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누가 좋을 때 삼성전자 사냐고 정말 조롱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도 2배 이상의 수익을 갖고 지금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요. 또 제가 SK텔레콤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SK텔레콤이 예전에 해킹 당했던 거 기억나시죠? 굉장히 큰 해킹이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 코인에는 비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짱짱하게 버티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배당 많이 주는 주식으로만 알았는데 이 친구도 정말 무덤덤한 주식이구나. 뭐 경기 방어주에 가깝구나.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고 이렇게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주입니다. 뭐 이 경기가 안 좋다고 뭐이 보험료 안 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쿠팡은 워낙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소비재니까 역시 뭐 경기 소비주고 방어주고 그러니까요. 이 해지 자산의 특징은 결국은 코인과 방향성이 다를수록 좋습니다.
비트도 물론 해지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비트 떨어지면 모든 코인 다 떨어지잖아요. 스트레치도 떨어지고 코인베이스도 떨어지고 그래서 코인과 방향이 다를수록 좋더라. 그리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기만 해도 성공이다. 근데 실제로 뭐 떨어졌는데 더 올라버리면 이건 정말 땡큐한 거죠. 그게 삼성이었고요. 그게 저한테는 쿠팡이었고요. 그게 저한테는 유나이티드 헬스였습니다. 지금도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코인과 방향성이 다른 어떤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한 결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 한번 지켜보시고 나중에 어떤 해지 자산을 모아가야 될지 그러면 정말 돈이 없을 때 얘를 팔아서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겪어보셔야 좀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면요. 코스톨라니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이 드렸던 얘기입니다. 투자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과 아이디어,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중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반대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그럼 반대로 나만의 전략이 없다? 그러면 대중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 전략보다도 훨씬 좋은, 내게 맞는, 그리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전략으로 소수에 선발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